안녕하세요. 이기감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정보시스템 감리사 시험 대비 바뀐 법령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 대해서 2024년 버전하고 2025년 버전의 차이점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의 그 버전이 틀려진 가장 많은 부분이, 시험에 나올 많은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한글 명칭이 바뀐 거죠. 실제로 영문 코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개정 이력을 보시면은 5월 13일 날 바뀌었었어요. 2024년에는. 근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 날 바뀌었고요. 바뀐 내용 중에 목차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통합 사업. 예전에는 개발 사업이면 개발 사업, 운영 사업이면 운영 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졌는데, 요즘은 그 둘을 뭉뚱그려져 가지고 한 번에 사업이 발주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 하고요. 2023년에도 없던 게 2024년에 인공지능 도입 방식이라고 해서 개발비를 산정할 때, AI를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는데, 이게 약간 미흡해서 2025년에는 그 도입 방식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걸 체계를 좀 바꿨다는 부분이 중요한 바뀐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보시면은 세 가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 도입 사업 대가 산정 체계가 개선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통합 사업에 대한 가이드가 추가됐다는 부분하고,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운영 사업에서 일상 운영 업무 내의 통합 관리란 부분이 정의가 추가됐다는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좀 더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운영을 통합하는 사업인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번에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개발 운영 통합 사업비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애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 및 운영비를 같이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사업비를 산정한다는 나타나 있고요. 개발비 같은 경우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완전 유지 관리는 개발 사업이잖아요. 이때 기능 점수를 통해서 이때 소프트 개발비를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프트 유지 관리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 사항들, 여기 보시면은 투입 공수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 두 개를 더해서 개발, 운영, 통합 사업비를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올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능 유지 관리가 추가가 됐죠. 기존의 유지 관리라고 하면 완적 수혜라고 외우셨을 겁니다. 완전 유지 관리, 적응 유지 관리, 수리 유지 관리, 예방 유지 관리,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기존의 완전 유지 관리를 세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유지 관리에서 성능 부분, DB 튜닝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 최적화, 배포 파이프라인 개선 등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활동을 또 빼서 성능 유지 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틀려졌고요. 과거 이 시험을 통해서 이게 시험에 나올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 방식에 따라서 개발비를 산정할 때, AI를 도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됐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도입 사업비 자체를 그냥 연간 총 이용료에다가 전문 작업비라고 해서 이걸 두 개를 더한 걸 통해서 계산을 했다면은, 2025년에 바뀐 버전에서는 총 이용료라는 부분하고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 이 총 이용료가 어떻게 보면 연간 총 이용료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에다가 옛날에 전문 작업비만 있었는데, 요새는 이 바뀐 거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하고 구축 개발 비용 두 개로 나눠졌죠. 전문 작업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은 또 이처럼 기본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구축,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모델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세 가지로 커스터마이징 비용을 또 나눠줬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단순 AI 서비스 도입, 커스터마이징형, 서비스 통합형에 따라서 이 서비스 이용료,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 구축 개발 비용을 따로따로, 어느 거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단순 AI 서비스 도입형 같은 경우에 서비스 이용료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형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하고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 같이 들어간다는 거고, 시스템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서 계산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또 실제 시험에 나온 부분이 뭘까를 보시면은 요 내용이겠죠. 실제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 요소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할 때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델을 구현 및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 검증 및 안정화를 하는데, 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시험을 이렇게 제출하기 편해요. 예를 들어서 POC는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라벨링, 가공은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모델 최적화를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은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 UX 테스트는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활동이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느냐까지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 비용 산정의 세부적인 그 요소 관계라고 하는 거, 요 표 있지 않습니까? 요 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도입 사업 유형과 비용 및 작업 요소 간의 관계, 요 표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부분까지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단계는 뭐 기존에 있는 그 단계하고 조금 더 세분화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는 당연히 대상에 대한 식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그 도입 사업비를 산정한 절차니까 어느 정도 뭐를 산정할지 대상 화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축 개발 비용을 산정해서 이것들을 전부 더하면은 서비스 도입 사업비에 대한 산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도 쭉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단계니까, 단계 세부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부 활동을 좀 이렇게 표로 이해해놨는데, 요 표는 꼭 이해하세요. 아까 제가 진짜 시험 내기 편하거든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는 아까 말한 대로 POC 단계 같은 게 있다. 그 다음 데이터 구축은 뭐 정제도 있지만 라벨링 같은 거 부분이 있다. 그 다음 모델 구현 및 학습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이란 부분, 그 다음에 뭐 파인 튜닝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서비스 검증 및 안정화 부분에서는 UX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여기 성능 미달 시 작업 비용 요소 반복 수행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단계별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꼭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용료 산정 양식인데 좀 참고만 하십시오. 양식이 이렇다는 거고, 실제 뭐 산출물에 따라서 AI 서비스 도입 사업비는 서비스 총 이용료,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 구축 개발 비용, 이거 꼭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 및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및 솔루션 도입비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 견적 및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가격 정책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거나 최근 도입 가격 또는 유사거래 신뢰 가격을 참고하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뭐 쭉 읽어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 분류 및 세부 업무 정의에 대한 부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전 유지관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고 성능으로 나뉘었다는 부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능 유지관리라는 데는 DB 튜닝, 아키텍처 최적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개선,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처럼 성능을 개선하는 활동이다라고 써있는데, 재밌는 게 옛날에 기존에 과거에 시험에 나온 부분이 완전 유지관리에 대한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유지관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완전 유지관리는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이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예전 시험에, 기출에. 그러니까 아직도 요건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 유지 관리는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이다. 성능 향상이란 단어 때문에 이게 성능 유지 관리자라고 매핑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전문 문서의 제작 및 배포, 유지관리 관련 문서의 제작 및 배포, 그 다음에 대외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이 세 가지는 완전 유지관리다. 꼭 아실 필요가 있고요. 성능 유지관리도 당연히 아실 필요가 있죠. 요거는 한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니까 꼭 보세요. 뭐 성능 저하 요인, 뭐 개선 작업, 성능 유지 튜닝, 시스템 확장 부하 대응, 뭐 DB 튜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능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분류 및 세부 업무 정의에서 일상 운영에 내용이 좀 추가됐다는 건데 간단해요. 기존보다 추가됐다는 거예요. 추가됐고 뭐가 추가됐냐? 그러면 두 가지 단어, 다수란 단어하고 통합이란 단어 대충 끼워 넣어서 이런 게 추가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이게 추가된 거예요. 다수의 소프트웨어 간 그 통합 운영을 위한 테스트, 뭐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통합 시스템이 최적화를 위한, 그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식으로 다수하고 통합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일상 운영에 좀 추가됐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가 나왔으면 그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참고자료로 추가된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발표가 됐죠. 그 표준 SLA라고 해서 그거 보시면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보시스템 등급을 분류한다는 내용하고 등급별로 말 그대로 SLA 가용성의 기준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서 그 분류를 해놓은 기준이 뭐냐? 이번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 등급을 분류했고, 이 정보 시스템 등급을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또 이 등급 분류 기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됐는데 이게 장애 등급하고 1대1 매핑이 돼요. 그래서 1등급 장애다. 이 1등급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건 1등급 장애고 되는 거고 2등급은 2등급이 장애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장애 등급도 동일하다 이해하실 필요까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그거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변경이 됐다는 표현보다 추가가 됐죠. 여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보시면은 이 직무에 따라서 IT 직무 체계 및 정의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대가 활용 직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IT 기획자하고 뒤에 IT 기획자 뭐 뒤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IT 컨설팅 기획의 IT 기획자의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자가 추가됐다는 거.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추가됐거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 그 다음에 아키텍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구축 및 운영에 특히 운영 쪽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제 시험에 뭐가 나오겠냐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표현하죠. 다음 중 IT 직무 체계에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자가 있는 뭐 직종은 뭐냐 아니면 실체조사 직무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IT 기획자 뭐 컨설턴트 뭐 아키텍트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뭐 UX 뭐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고르시오 맞는 거 고르시오 충분히 문제가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뀐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 이게 지금 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가 상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어요. 매년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되는 범위고요. 충분히 이 바뀐 범위에 대해서 이 정도를 파악하고 계시면은 한 문제는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머지 바뀐 법령을 시험 나오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정리해서 하나씩 올려볼 예정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강의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도 한번 뭐 실제 시험을 보신다면 듣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